by virtue of its most basic goal, 그 가장 기본적인 목표의 미덕에 의해서요. 이 정당은 빈칸을 할 수 없어요 라 그랬어. 그럼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정당이 못하는 걸 찾아오면 되겠죠. 그리고 정당이 못하는 걸 찾아오는 거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없으면 해석만 잘하면은 두 집단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리고 두 집단을 비교하는 글이었어. 얘는 이거 하는데 얘는 이거 못한다. 이렇게. 그럼 얘 뭐 못해? 얘가 하는 거 못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만 이해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야? interest group, 이익 집단이라고 얘기하죠. 정당이랑 다른 첫 번째 이익 집단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이익 집단은요. 아마도 주요한 vehicle이라고 하면은 수단이지. 운송수단. 그러니까 매개체야. 주요한 매개체예요. 어디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주에서요. 자, 걔네들이 뭐 하기 위한 매개체냐? representing public opinion. 얘네들이 뭐 해준대요? 나타내줘요. 대표해준대요. 대중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걔네들이 주요한 매개체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 주는 거야. 누구한테? To bear in an organized, 조직적이고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식으로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야? 정부 당국한테, 정부의 어떤 권위자들한테 그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래요. 이익 집단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걔 뭐 하는 애냐? representing public opinion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중들의 의견을 대표하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bring A to bear on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런 뜻이에요. B의 A를 집중시키다 이런 뜻이야. 즉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부 권위에 그 대중의 의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부한테 야 이거 봐봐 이게 대중의 의견이야 이렇게 전달해 준다고요. 자, political party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정당은요 cannot do this 다 왔잖아. 못해요. 이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they are involved 그들이 관련되어 있거든. 걔네는 참여하거든. 뭐에 참여하냐면 그 정부의 권력을 얻는 데 노력하고 있거든요.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요. 정당은 뭐 하는 애야? 정부한테 싸바싸바 하는 애야. 권력을 얻어야 돼. 근데 이게 누굴 위한 권력이야? 대중의 의견, 대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그거 못해. 나 아까 못 찾는다 그랬어. 정당이 못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캔나 다음에 못 쓰면 돼? 정당이 뭐 못해요? 대중의 의견을 나타내는 거 못하고요. 정부 당국에 그것을 집중시키지 못해요. 이게 들어가야겠죠. 알겠어? 그래서 요 밑줄에 정부의 의견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can, 나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빈칸에는 나타낸다.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 나타내지 못해가 될 테니까. 그래서 뭐래? 정답 1번이었지? serve to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해요? articulate 하면 명확하게 말하다, 명료하게 말하다 이거잖아. 명료하게 말하고 represent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 못한대요. Any one group's wishes 어떤 집단의 wish 바램을요 나타내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one group's wish라고 나와 있는 건 밑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wish가 뭐야?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밑에 것만 살짝 읽을게요. 자, 정당은요 뭐해? seek to make a difference 추구해요. 차이를 만드는 걸 fuzzy 굉장히 성가셔한대요. 짜증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interest group 이익 집단은요 free 자유로워. 뭐로부터 자유로워? 그 자신들의 희망을 나타내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 그랬잖아.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정당은 뭐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 그룹의 희망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해요. 이게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시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1번으로 가는 거 어렵지 않았던 거야. 쉽게 생각하면 돼. 아까 32번도 그렇고 34번도 그렇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특히나 지금 이렇게 구문이 반복되는 거 있잖아. 표현이 반복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36번이요. 36번 같은 경우도 되게 금방 찾았어야 돼. 뭐 A, B, C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찾았어야 되냐면 첫 번째, 절대적 명확성은 되게 드물다. 그리고 오직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 하에서만 얻을 수가 있대요. 일단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야? 절대적 명확성에 대한 얘기죠. 절대적 명확성이라는 거는 잘 없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저 정확성을 얻을 수가 있어 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안다고 절대적 정확성을 가지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뭐라는 거야? 우리가 절대적 정확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안다고 주장할 수 있대. 즉 절대적 정확성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 있냐면 뒤에 그 조건을 달아줄 거야. 우리 인간이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현실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근데 이 현실은 the knowledge claim describe 지식의 어떤 주장이 묘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거 아니고 똑같은 얘기 반복한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절대적 정확성은 특정 상황에서만 가질 수 있어? 라고 그랬잖아. 그 특정 상황이 뭔지를 설명해 준 거야. 절대적 정확성 가지고 있다? 언제? 현실에 대한 파워, 힘이 있으면요. 이렇게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 읽고 잘 이해를 했으면 현실에 대한 권력이 있으면 절대적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A로 가봐. A에서 지금 뭐라 그래? 인간이 특히나 구성원인데요. IAU의 구성원이래. 갑자기 천문, 연합 어쩌고저쩌고가 걔네들이 결정했다? 대절이라고요. 최근에 발견에 따르면은 명왕성이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해요. All of the criteria for planet 행성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기준은요. 그럼 무엇이 행성을 구성하고 있는데에 대한 기준은요. 결정이 됐어요. 인간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그러한 문제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라고 얘기했죠. 일단은 보고서는 갑자기 A가 거리가 멀어 라고 보셔야겠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절대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라 그랬는데 명왕성이 어쩌고 저쩌고 IAU가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로 이어지려면 이제부터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들어갔어야겠지. 근데 지금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바로 A로 가기에는 애매하죠. 근데 B 봐봐. 자, they could, 그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they라고 받을 만한 게 주어진 글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치? 여기에 그들이 라고 받을 만한 게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시작 시점이 B도 아니란 거야. 그럼 뻔하지. 시작 시점은 누구여야 돼? C여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왔었어야 돼. B를 읽자마자. 자, 그들은요. could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요. 그 기준을 바꿀 수 있어요. 라 그랬지? 마찬가지예요. B가 시작점이 아닌 이유는 뭐 때문이야? The criteria 이것 때문이요. 자,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근데 지금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B는 어쨌든 갈 수 없는 거고요. 자,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즉 명왕성의 지위가요. 보니까 얘 지금 누구랑 관련 있어? A랑 관련 있죠. B, A거나 A, B일 건데요. 그 다음 거 보면은 바로 나왔어야 돼. 뭐한데? 명왕성의 지위가 다시 바뀔지도 몰라요 라 그랬잖아. 그럼 다시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1년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만 다시 바뀔 거예요 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해. 행성 아니야 라고 바뀌는 A가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는 B가 그 다음에 왔어야지 맞는 거지. 그럼 C, A, B 순서가 될 거고요. 딱 너네도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읽고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알겠어? 자, 38번이요. 38번도 어려웠어. 38번도 주어진 글 보면 지금 힌트가 없어. 근데 이 문장에 들어갈 자리에도 이렇다 할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있긴 있다? 근데 굉장히 앞문장이랑 잘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자, 만약에 너가 무언가 splendid라고 하면은 멋진이란 뜻이죠. 무언가 멋진 것을 한다면요. 근데 you do it by accident, 만약 너가 그것을 우연히 해. 아니면 모르고 해. 아니면 너가 workhorse 강요받아서 해. 만약에 그랬다면 you do not deserve praise, 너는 그것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as you would, 너가 받은 것처럼요. 만약에 you had done, 너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한다면 너가 받았을 것처럼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뒷부분에 as부터 여기까지는 가정하는 거지. 만약에 너가 자발적으로 했으면 칭찬 받았을 거야. 근데 우연히 해. 모르고 한 건데 강요받아서 했어. 그러면 사실 칭찬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연결고리네? 라고 쓸 수 있는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지문에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the logic of credit, 칭찬의 논리는요, 비슷해요. 비난의 논리와 비슷하대요. 이 글은 지금 칭찬과 비난을 비교하는 글이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문장은 어느 부분에 대한 거였어? 칭찬이었어? 비난이었어? 그치. 칭찬이랑 관련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죠. 일단 뭐 요 정도까지 써 넣으시고. 자, 누군가는 칭찬받을 만해요.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해서요. 자, 칭찬받을 만하대. 그럼 우리 언제 칭찬하는지 알고 있어. 위에 나왔던 상황이랑 반대되는 상황이겠지. 즉, 자발적으로 한다면 이 얘기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또는 그녀가 그것을 한다면, 근데 it was a good thing, 그것이 하기에 좋은 일이었다면, 그 다음 there are no condition, 조건이 없다면요. 어떤 조건? 변명과 유사한 조건이 없다면요. 즉 거기에 변명 같은 게 없다면 걔는 그것을 했고 그게 좋은 일이야? 그러면은 칭찬받을 수 있어. 우리는 이제 여기에 굉장히 어렵게 변명 같은 유사한 거 있잖아 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어떤 상황인지 위에서 봤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즉 이런 게 없다면 칭찬받을만 해요. 이렇게요. 자, 1번 기준으로 앞뒤 문장 다 연결됐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It is curious. 이것은 굉장히 궁금하대. 뭐가 궁금하냐? There is no name. 이름이 없다. 이러한 유사한 조건들에 대한 이름이 없다는 건 굉장히 궁금하대요. 1번 기준으로 앞뒤 문장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왜? Conditions, present, analogous 있었잖아. 이걸 지금 여기서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굳이 찢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변명 같은 조건이 없으면 칭찬받을 거야?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야. 어떤 게 없으면 이라고 안 하고 변명 같은 게 없으면 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런 이름이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한 용어가 없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번 뒤에 뭐래? 우리 용어 있어 라 그랬어요. 즉 name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꼬리 잡기 한다 생각하면은 2번 잘 연결되는 거죠. 자, we have a word. 우리는 언어가 있어요. excuse라는 언어가 있대요. for the condition, 조건을 위한 단어인데요. 이 조건은 make blame inappropriate, 비난을 부적절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excus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we have no word, 우리는 단어가 없어요. 그거랑 비교할, 양립할 만한, 즉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요. 근데 이 조건은
칭찬을 부적절하게 만드는, 거기는 별로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데, 이런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o name, no word 연결되고 있으니까 찢을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명확하게 비슷한 조건은 기능을 해요.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라 그랬죠. 3번 기준으로 얘가 잘 연결되는 거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yet 때문이에요. yet이 있으니까 앞뒤 문장 서로 반대돼야 돼. 그치? 근데 지금 3번 앞에서 뭐라 그랬지? no word. 단어가 없어. 라 그랬는데 3번 뒤에서 뭐라 그래? 그래도 명확해. 라 그랬잖아. 없지만 명확해 라고 가는 거 말이 되죠. 근데 만약에 주어진 문장에 3번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칭찬 안 받아요. 그러나 명확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3번 기준으로도 앞뒤 문장 잘 연결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비난에는 용어가 있는데 왜 칭찬에는 비슷한 조건인데도 없는 거야? 라 그랬잖아. comparable이 무슨 뜻이야? comparable. 얘는 비교라기보다는 양립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양립할 수 있다는 건 같이 서 있을 수 있어? 이거잖아. 즉 뭐야? 비슷하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거를 이렇게 받아온 거지. 그 비슷한 조건에는요. 양립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3번 잘 연결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볼까? 아마도 there is no general 일반적인 단어가 없대요.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는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은 do not ordinarily 일반적으로 try to avoid being praised 칭찬받는 걸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단어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죠. 위에서는 비난이랑 칭찬이랑 같이 얘기를 했고 비슷한 거야 양립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칭찬받으려고 피하지 않아. 칭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러한 조건들이요. 이러한 조건들을 위한 일반적인 단어가 없어요 라 그랬어. 근데 단어가 없는 조건은 뭐였지? 칭찬에 대한 조건이었죠. 근데 conditions만 보면은 앞에 similar conditions가 있잖아. 그러니까 잘 연결되네 라고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여기서의 similar conditions라는 거는 비난과 칭찬이 비슷해요 라는 거였고 이 두 번째에서 용어가 없는 컨디션은 칭찬에 대한 얘기였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conditions라는 단어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4번에 들어가야지 이 conditions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아까 봤던 우연히 몰라서 강요받아서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 4번에 들어가야 됐던 거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힌트가 별로 없어. 직접적인 힌트 역할을 하는 것조차도 앞에 거랑 헷갈릴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 다음 40번이요. 어느 정도 짬이 생기면은 이 빈칸 얘만 봐도 사실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얘도 마찬가지야. 뒤에 거 읽어보면은 사람들은 더 만족하고 커넥티드 연결됨을 느끼는 경향이 있대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기부를 A 할 수 있으면요. 뭐보다 그들의 프로소셜 친사회적인 그 행동이 B 할 때보다 그들이 기부를 A 할 수 있을 때 더 만족하고 더 연결됐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나서 쑥 보니까 어떤 거 같아? 강요받을 때보다 이게 낫지 않겠어? 강요받을 때보다 자기가 스스로 할 때 이거잖아. 그러면은 3번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상식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3번이겠거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답도 3번이었고요. 네, 위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One of the most common reasons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요. 사람들이
report donating to charity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라고 보고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절이에요. 누군가가 그들한테 to give 기부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래요?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 이게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래. 자, 그래서 일단은 donating 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시켜서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속임수는요. 투부정사야. 뭐 하면 돼? 아니, 사람들이 누가 시키면 기부한다며. 그러니까 시키면 되겠지. to craft 만드는 거예요. 그 자선의 호소를 하는 건데요. 뭐 하는? encourage people to give. 사람들이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그 자선적인 호소를 만드는 것이 트릭이겠네. 근데 뭐 하지 않고서요? making them feel forced. 그들이 강요받는다고 느끼도록 만들지 않으면서요. to comply. 따르도록, 순응하도록. 아, 무조건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기부를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자선적인 호소를 하는 게 속임수, 트릭이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라면 한다며. 그러니까 하면 되겠네. 이렇게요. 자, 심지어 subtle change, 미묘한 변화조차요. 그 본질적인 요청의 본질에서의 미묘한 변화조차요. can make all the difference. 모든 차이를 만들 수가 있대요. 자, 위에서는 똑같아. 사람들한테 지금 기부 좀 해 라고 하는 건데 위에서 조건을 하나 줬지. 뭐 하지 않나? 강요받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first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강요받는 거에 대한 얘기겠구나. 이게 왔어야 되는 거죠. 또 그거랑 반대되는 voluntary, 자발적인 거, 요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연구할 거야. 한 연구에서요. 그 graduate student 학부생들이 졸업생들이 requested 요청을 했어요. 약간의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Used two type of slogan. 어떤 두 가지 종류의 슬로건을 사용을 했대요. For the plea라고 하면은 간청, 호소 뭐 이런 뜻이지. 그렇게 나 좀 도와줘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슬로건을 사용을 했대요. 자, 한 가지는 뭐였냐? It's entirely your choice whether to help or not. 도와주든 아닌지는 오로지 너의 선택이야 라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You should help. 너가 도와줘야 해 라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지. should가 뭐야? 해야 돼 라는 의무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긴 뭐야? 네 선택이야. 너가 결정하는 거야. 이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알 수 있어. 그치? 자, in both case 둘 다요. 개인적인 호소는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둘 다 효과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97%가 넘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동의를 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donated to charity, 그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 사람들은요. 보고했다. 더 큰 만족감을요. 여기 집중해야겠죠. 우리 아까 못 찾기로 했지? 사람들이 이랬을 때 더 만족해요 를 찾는 거였죠? 지금 그 만족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 자, 사람들이 더 만족감을 보고를 했대요. 뭐 했을 때? 그들이 reminded of the first slogan, 첫 번째 슬로건을 생각했을 때 더 만족감을 느꼈대요. 두 번째보다요. 이 두 슬로건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야지 풀 수 있었겠죠. 해야 해가 아니라 너가 선택해 였을 때 더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what's more, 거기다가 사람들은 remind of the first slogan, 첫 번째 슬로건을 기억한 사람들은요. provide, 제공해줬어요. 더 질이 높은 도움을 제공을 해줬고요. and 그 다음에 더 가까운 관계를 느꼈대요. 또 connected 우리 아까 찾기로 했었잖아. 즉, 첫 번째 슬로건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기부하는 게 can choice, 너의 선택이야 라고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연결됐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봤을 때 당연히 afford라고 하면은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거잖아. 근데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경제적인 여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기부를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었지.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던 거였고요. obligatory, 의무적인, 그 다음에 decide, 내가 결정권이 나한테 있어. 이거였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33번 틀린 사람. 33번을 어제 했는데 이거 하면서 녹화를 안 해놨어. 그래가지고 얘만 그냥 간단하게 다 틀렸구나. 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어려워. 얘도 어려워. 근데 이제 그 부분들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자, 빈칸에 찾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거지. 사실 다시 말해서가 있으면은 이 앞문장이 굉장한 힌트를 줄 텐데요. 얘가 그렇게 힌트를 주는 그 문장은 아니야. 밑에 보면 알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빈칸에요.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제일 앞에 지금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한다.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대요. 뭐 했을 때? 위험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거나 작을 때. 마치 어떤 경우처럼? 이식 유전자처럼요. then, 뭐보다? 위험이 잘 알려져 있고 클 때보다요. 예를 들어서 라돈 같은 경우요. 전혀 이 예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반적인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뭐라 그랬어? 아니 위험이 작잖아? 그러면은 위험이 클 때보다 그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 라고 얘기했어.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는 너네가 이상해야 돼. 아니 왜? 이렇게요. 위험이 크면은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작을 때 더 많은 노력을 해 라 그랬잖아. 뭔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을 하네 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혁신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대요. 아니 위험 얘기하다가 갑자기 혁신이 왜 나와? 라고 할 수 있는데 혁신이 뭐야?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혁신한다는 건 사실 위험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혁신이 나온 게 리스크랑 관련이 있어서 나왔구나.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 항상 얘기하지만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야. 최대한 앞문장이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혁신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태도랑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이 태도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면서 자꾸 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 그래가지고 약간 중구난방으로 지금 뭐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자, 태도가 있거든. 근데 태도라는 건 인지적인 거랑 affective라고 하면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걸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인지적인 건 뭐냐면 인지적인 거에는 평가가 포함돼 있어. 태도에 대한 인지적인 구성 요소는 어떤 기술의 특정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정서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반적으로 그 기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거래요. 여기도 뭐야? 설명이에요. 태도는 이거랑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는 뭐냐면 인지는 평가고요. 정서는 좋아하는 거 그거야 라고 개념 설명해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인지적인 태도는요. 기술에 대한 인지적인 태도는요. 예측을 한다. 뭘 예측하냐? 그들이 그 기술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예측한대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노출하고 나서. 근데 반면에 정서적인 태도는 예측을 하지 못해요 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또 설명이야. 근데 태도는 있잖아. 변화할 수 있다. 습관보다 더 잘 변화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 또 설명. 따라서
의사소통이요. 갑자기 의사소통이 왜 나와? 그게 뭔데? 사회적인 거잖아. 너랑 나랑 대화하는 거. 사회적인 거잖아. 이걸로 변화하는 거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의사소통이야. 근데 어떤 의사소통을 하면요. 긍정적인 감정을 장려하는 의사소통이요. 뭐 할 수 있대? can increase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대요. 사람이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대요. 결국에 지금 뭐라 그랬어? 그 사람이 그 혁신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누가 결정해? 긍정적인 감정이 결정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정리해놨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위험을 줄이는 노력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게 이제 혁신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는 거고요. 인지적인 거랑 정서적인 게 있다. 얘는 평가를 하는 거고 얘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지적인 게 기술을 수용하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 근데 태도라는 건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뀌기가 쉬워. 어떻게 바꿔?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은 태도가 변화할 거야 라 그랬죠. 결국에 태도를 변화하는 거, 그 위험한 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아까 기술이 뭐라 그랬어? 혁신이고 위험한 거라며. 즉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누가 결정하는 거야? 평가고 뭐고 자시고 필요 없고 긍정적인 감정, 즉 정서가 결정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사람들이 뭐해? 위험을 평가해요. 아까 왜 큰 거보다 작은 거에 더 노력해? 인지적으로는 이게 작다, 이게 크다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행동은 누가 움직이는 거야?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우리가 걔에 더 반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얘도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 그래서 위에서 이제 이 부분이랑 근데 positive feeling, 이 정서적인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알면 풀 수 있고요. 나머지를 보면은 이번에 우리의 태도는 추론하거든. 태도를 추론해요. 뭐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추론해요 라 그랬는데 여기가 행동이 아니고 뭐였으면 답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감정으로부터? 역시면 이번이 답이 될 수 있어요. 즉 태도는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이 얘기였던 거야. 근데 지금 얘는 갑자기 행동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틀렸던 거고요. 3번에 그들의 감정을 바꿔요. 더 큰 위험에 노출됐을 때 더 큰 위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나왔지 않았잖아.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태도가 바뀌었죠.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4번이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모니터해요. 주시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거고요. have confidence, 자신감을 가져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지?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긴 했는데 키워드만 잘 잡아. positive feeling이 중요해? 이것만 잡았으면은 나머지 2, 3, 4, 5번이 키워드가 또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애들 짝수번이랑 41, 42는 어제 수업해가지고 올려놨거든. 그거 보고 확인하시고 오답 노트 작성해 오시면 되시고요. 숙제는 보내져 있으니까 확인하시고